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9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5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1965년 7월 19일에 체류 중이던 하와이에서 만 90세로 운명하고 23일에 유해로 귀국하여 27일에 국립묘지에 묻혔습니다. 당시는 국립묘지라고 했습니다. 국립현충원이죠. 흔히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망명했다고 쓰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4.19 직후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하야 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전국이 소연해지자 잠시 하와이에 머물 작정으로 출국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몇 번이나 귀국하려고 시도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국내 정치에 충격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거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장래의 격 문제로 말이 많았습니다. 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국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 제야단체에서는 국장도 안 되고 국민장도 안 되고 사회장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장으로 결정했지만은 유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른다면서 가족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장 수준의 예를 갖추었지만은 기록상으로는 건국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묻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마 무슨 죄를 그리도 많이 지었기에 건국 대통령을 가족장으로 대우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조사를 대독한 정일권 국무총리는 이런 대목의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대목은 박정희 대통령의 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독이니까요. 어쨌든 박사께서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세계적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것을 헤아리면은 충심으로 뜨거운 눈물을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보다는 조국 헌정사상의 최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존재가 되심으로써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미인이란 거룩한 명예를 되살리시고 민족적으로는 다시 이 땅에 4.19나 5.16과 같은 역사적 고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살피시어 자주 독립의 정신과 반공투쟁을 위한 선구자로서 길이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박사로 하여금 그토록 오매불망하시던 고국 땅에서 임종하실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2억의 쓸쓸한 해빈에서 고독하게 최후를 마치게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전에 손수 창군하시고 또 그들로서 공산 침략을 격파하여 세계의 이름을 날렸던 그 국군 장병들의 영령과 함께 길이 이 나라의 호국신이 되셔서 민족의 단안한 앞길을 열어주시는 힘이 되실 것을 믿고 삼가 두 손을 모아 명복을 비는 동시에 유가족 위에도 신의 가호가 같이 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근대화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에게 역사의 십자가를 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는 4.19와 같은 민중 봉기나 5.16과 같은 군사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도로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재헌국회의 개원식을 기도로서 시작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도 구미 보통학교 학생 시절 집 근처의 교회 주일학교에 다녀 성경 구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부를 한 박 대통령 자신도 김일성 정권이 보낸 암살자 손에 먼저 부인을 잃은 데 이어 척근이 손에 목숨을 아꼈으니 십자가를 진 어린 양이라는 단어의 선택이 말의 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999년에 월간조선이 주최해가지고
전직 국무총리 세 분의 좌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강영훈, 남덕우, 노재봉 이 세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한국인의 최대 성취는 국민국가 건설이며 그 대표 인물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인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구 지지자들과 김일성 지지자들로부터 남북 분단의 책임자란 협공을 너무 오랫동안 당해왔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승만 인기가 김일성보다도 아래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무렵 어느 주간지가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한 20세기 한국의 대표 지성조사에서는 김구가 1위, 김일성이 10위, 박정희 18위, 이승만 20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지성인으로서 김구 1등, 김일성 10등, 박정희 18등, 이승만 20등을 꼽았다 이겁니다. 인간 생명을 말살한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히틀러, 스탈린과 함께 20세기의 3대 악마적 독재자로 불려야 마땅할 김일성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과연 지식인이라고 불러야 할지 절망감을 느꼈는데, 요 사이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국민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건국,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국가 건설과 해체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엄청난 유혈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란 원래 유혈 속에서 국가가 세워지고,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 또 피를 흘리고, 그 국가를 근대화하기 위해 또 피를 흘립니다. 또 통일하는 과정에서 또 피를 흘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다만 다행히 근대화 과정에서는 피를 거의 흘리지 않았습니다. 근대화를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18년 동안 12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발포 명령을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하시고 망각과 무지의 언덕길을 오르고 계시는 어린 양 이승만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글은 제가 한 20년 전에 월간조선 편집장으로서 편집장의 편지에 썼던 대목입니다. 아직도 역사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망각과 무지의 언덕길을 오르고 계시는 어린 양 이승만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이렇게 욕되게 만든 점 용서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아마도 통일의 그날 우리 국민들은 건국 대통령의 위대함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나라의 호국신이 되셔서 민족의 단안한 앞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썼는데, 2023년 오는 7월 27일, 그날 7월 27일은 이승만 대통령 장례식이 거행되었던 날이기도 하고 휴전 70주년이기도 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합니다. 한미동맹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이죠. 그리하여 전후 70년의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열렸습니다. 지난 70년은 한민족 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쓴 공동 저자, 제1저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저 개자식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고 화를 내면서 미군 파병을 결단했던 트루만, 이승만, 트루만 두 분이야말로 The greatest story ever told의 공동 저자 중 제1저자라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 민간인들의 마음을 모으고 경상북도와 칠곡군의 협조를 받아서 오는 7월 27일은 한국전의 워틀루로 불리는 다부동 전적지에 두 분 동상,
세우게 되었습니다. 두 분 동상은 예술적으로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상 제작의 제1인자로 꼽히시는 김영원 선생,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등을 만드신 김영원 선생이 조각하고 소령가장 출신으로서 자수성가한 기업인 김박 선생 등의 정성을 모아서 만든 이승만 트루만 동상이 한국전의 결전장, 아니 이 세계를 지킨, 자연세계를 지킨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결전장 다부동에 두 분 동상을 함께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배은망덕한 국민이라는 이 오명에서 벗어나는 제1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